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일주 책방지교와 함께 하는데요. 2022년 1월의 주제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건강에 관한 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2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새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들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까 합니다. 다들 새해 목표를 세울 때 빼놓지 않는 분야가 한 가지 있죠. 바로 건강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다나카 요시오의 책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라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책 제목처럼 101세라는 나이에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저자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정말 놀랍게도 현역으로 아직도 의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네. 무려 79년째 의사로 지내고 있고 올해 나이가 104세라고 합니다. 아직도 현역 의사로 일을 하면서 주 5일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1918년 대만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오키나와에서 42년간 지냈다고 합니다. 내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일본에서 지내다가 현재는 대만의 여성아동협회 클리닉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그가 101세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출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0살을 넘긴 나이에도 젊은이들처럼 아주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산책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100살이 넘도록 현역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 책은 그 목차만 보면 그 방법들은 눈에 훤히 다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네. 소제목이 은퇴를 모르는 장수 의사의 45가지 건강 습관인데요.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5부에 걸쳐서 무려 4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부, 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파트에서는 101세 현역 의사가 일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또 활동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고요. 매일 하루 15분 일광욕 하기, 매일 30분 산책하기, 매일 낮잠 자기, 매일 아침 하체 체조하기, 과한 운동은 하지 않기,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하는 것 등이 나와 있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 식사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선 식사법을 보면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는 것, 그리고 이와 함께 매일 고기를 먹는 것, 발효식품, 소량의 과일, 그리고 올리브 오일, 또 물 2리터를 매일같이 먹는 것, 또 칼슘 섭취량을 체크하는 것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 먹는 것과 중요하게 먹지 않아야 할 것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단 것을 먹지 않고 과다한 염분 섭취와 트랜스 지방산을 피하는 것,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 등이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4부에서는요, 그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질병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요. 32세 때 폐결핵과 또 89세 때 간암을 앓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은 약은 자제하고 웬만하면 자연 치유력을 활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5부에서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면서 많이 웃고 또 적당하게 적당히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해 보는 것,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강법들이 전부 간단하고 돈이 크게 들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런데 매일 낮잠 자기가 이렇게 하루하루 바쁜 직장인들한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네. 낮잠은커녕 점심시간에 여유 있는 커피 한 잔도 사실 모자랄 때가 조금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이나 또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는 이 낮잠을 자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오후 2시경이 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낮잠을 자는 문화인 건데요. 저자인 다나카 요시오의 말에 따르면 낮잠은 짧은 시간이지만 몸에 휴식을 주고 또 기분을 전환해 준다는 측면에서 야간 수면의 3배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딱 30분 정도의 낮잠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젊었을 적부터 낮잠을 자는 습관을 무려 40년 가까이 실천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인간의 생리 활동의 활성이 낮아지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준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낮잠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는 피곤할 때 1, 2분 정도만 눈을 감는 방법을 권한다고 합니다. 이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과 또 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30분의 짧은 낮잠이 컨디션 회복에 참 좋은 효과가 있네요. 1, 2분 정도의 눈 감기는 저도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자가 말하는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책 내용의 무려 3분의 1 이상이 이 식습관에 대한 내용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흔히 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박한 식단을 구성하거나 육류는 되도록 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채소를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소박하게 먹다 보면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매일같이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채소를 섭취하라고 하는 건데요. 채소 섭취가 어려울 때는 갈아서 주스를 마시거나 익혀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매일같이 산책을 즐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되는 활동 에너지를 생각하고 식사량을 조금 더 넉넉하게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소박한 식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요. 매일 치즈 등의 유제품, 또 고기, 생선 등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식사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짬짬이 이 치즈나 유제품을 통해서 칼슘 섭취를 매일같이 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참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좋다는 거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네,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작은 목표로 시작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과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책에 나온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을 걷는 것은 몸에 좋다는 것은 아주 익히 잘 알려져 있죠.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세웠다면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집 근처 공원을 도는 산책길에 찻집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한 바퀴 걷고 나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쉬자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일종의 보상 심리를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건데요. 목표를 세울 때는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에 이 재미와 유쾌함을 더해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에 세운 목표가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런데 저자가 큰 병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폐결핵은 비교적 젊었을 적인 30대에 앓았던 질환인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89세에 말기 간암을 발견하고서는 낙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 잡았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병치료에서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말기 간암에 다른 곳까지 이전이 되기는 했지만 그 연세에도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고요. 재활치료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예전의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암 수술 이후에 그 식사와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이 정밀 검사에서도 아주 깨끗하게 나오고 저자는 오히려 전보다 지금이 더욱 건강해진 것 같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가 간암 수술을 받고도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책 속에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강 비결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책을 살펴보면 아주 확고한 101세 할아버지의 확신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내내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의 오키나와와 대만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건강한 사람들이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식사입니다. 채소와 생선, 또 해조류 중심의 식단과 발효식품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걷고 또 매일 산책하는 습관들에서 건강함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3번째는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있고 또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고 또 그림이나 붓글씨 등의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삶을 유지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책방직의 소감이 궁금한데요. 네, 지금까지 그 현역으로 일한다는 이 101세 의사 선생님의 건강 비결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하진 않았는데요. 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적인 용어나 또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아주 쉽게 익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몸의 리듬을 크게 거스르지도 않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가 많았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또 좋은 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운 목표 달성에 건강관리 부분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말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는 요즘 101세 현역 의사는 정말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새해에는 이 책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한 해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요, 최근에 그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환경 실천에 대한 어떤 그 실천을 다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구와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다뤄볼까 합니다.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라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